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늦은 갤럭시 S23 울트라 중국에서 한국 정발 모델로 구입해본 후기 그리고 간단한 사용 후기까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예전 같으면 이 갤럭시 플래그십 한국 정발 모델들이 중국 시장에 꽤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 올해 S23 시리즈는 이상하게도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유통되는 갤럭시 모델들은 크게 중국 본토 정발, 홍콩 정발, 대만 정발, 유럽 정발, 그리고 한국 정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국 본토 정발 모델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12기가 512 스토리지 모델이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출시된 다른 지역 정발 모델들이 자연스럽게 유통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발 모델로 구입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갤럭시 한국 정발 모델은 가격이 일단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리 듀얼 유심이 미지원이고 또 삼성페이 안 되죠. NFC로 교통카드 사용도 어렵고. 근데 제 상황에서는 한국에 들어갔을 때 반대로 삼성페이를 쓸 수 있으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이 중국에서 인기 없는 한국 정발 모델이 오히려 저한테는 적합한 제품이 되는 거죠. 문제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하는 거라 예전에 구입했던 S21은 자급제 모델이 배송 왔었는데 이번에 구입해서 받은 S23 울트라는 이 SKT 통신사 모델의 미개봉 미사용이긴 한데 가계통 냄새가 조금 나요. 물론 휴대폰 상태 정보에 최초 통화 내역도 없고 IMEI 조회해보니까 분실 도난 내역 없고 선택 약정도 가능하더라고요. 자급제 등록 및 개통 신청도 가능하고 뭐 이상이 없는 제품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만일 우리나라에서였다면 이런 제품은 구입하지 않았을 텐데 중국에서는 뭐 지금 유통 물량도 거의 없고 색상도 팬텀 블랙밖에 없다고 해서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품에 이상이 없습니다. 모든 기능 정상이고 S23 울트라 와서 유독 많이 나타난다는 디스플레이 오른쪽 하단 들뜸 현상도 없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그냥 사용하다가 긱벤치 6 돌려봤는데요. 뭐 점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고 최적화 한번 해주고 돌리면 싱글 1982, 멀티 5145 뭐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죠. 아무튼 중국 오픈마켓에서 S23 울트라 12기가 512 스토리지 팬텀 블랙 130만원 살짝 빠지게 구입했으니까 뭐 물론 사은품이나 이런 건 전혀 없지만 양품 뽑기 비교적 성공적인 듯 합니다. 자, 그렇게 휴대폰을 구입하고 받고 나서 이것저것 세팅하고 며칠 사용해본 후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커서 좋긴 한데 커서 안 좋기도 합니다. 분할 화면이나 영상 볼 때는 큰 디스플레이가 참 편하고 좋은데 이게 확실히 무거워요. 케이스 씌우니까 더 무겁고 이 크기와 무게 때문에 S23 일반 모델로 다시 옮겨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던데 그거 참 이해가 됩니다. 이 배터리는 뭐 사용 패턴에 따라서는 이틀도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고요. 물론 이 45W 충전이 살짝 아쉽긴 한데 아이폰보다는 빠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점들이 좀 더 많았는데요. 3배 줌이나 10배 줌 결과물은 휴대폰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 싶은데 이 사진이 전체적으로 샤프니스가 과한 느낌이 없지 않고 피부 보정도 제 기준에서는 조금 과해 보이고요. 실내에서 애들 사진 찍기는 여전히 어려워서 이 셔터 딜레이 문제는 정말 어떻게 손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기본 화면에서 앱을 실행할 때 빠릿함, 예전에 비해서는 뭐 확실히 부드러워진 느낌이 많이 드는데 아이폰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성능 관련해서 이 촬영한 영상 간단하게 수정하고 저장할 때 뭐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 체감적으로 차이가 아직은 있더라고요. 편집할 때 화면 버벅임도 그렇고 특히 편집 끝내고 저장할 때 이 저장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든지 하는 이런 디테일한 차이는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아이폰과의 갭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나 탭틱 엔진은 이게 튜닝으로 안 되면 부품이라도 업그레이드해서 확실한 성능 변화를 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많은 유저들이 아쉽다고 지적하는 부분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스피커와 진동 최악은 아니지만 흠이라면 흠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S펜은 뭐 최고죠. 쫀득한 필기감, 사용성 너무 편하고 특히 펜을 뽑아서 바로 메모하는 거, 와, 이 맛에 울트라를 쓰는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이 기능을 생각보다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편집할 때도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 S펜은 저는 100% 만족입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이 정품 보호 필름 붙이러 다녀왔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전부 품절이던데 공식 서비스 센터에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물론 따로 판매는 안 하고 한 장 붙여주는데 98위안 18,000원 정도. 아시다시피 개별 구입하면 2장 들어있잖아요. 저는 또 이런 거 잘 붙이는 편이라 한 장에 18,000원이면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지 않죠. 뭐 그래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 같은 경우 저는 투명 케이스 되도록 얇고 가벼운 걸 선호하는 편인데 S23 울트라는 마땅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슈피겐 케이스는 뭐 좋긴 한데 두껍고 무거워서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삼성 케어 플러스 가입해놓고 당분간은 그냥 생폰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케이스를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한 3일 정도 상해 근교에 있는 옛날 분위기 나는 동네에서 쉬다 왔는데요. 돌아다니면서 테스트도 할 겸 S23 울트라로만 영상 촬영을 해봤습니다. 촬영 중에 구도 변경 없이 이런 식으로 찍으면 뭐 나름 꽤 쓸만한 것 같고요. 이 3배줌도 보시는 것처럼 광이 좋은 환경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10배줌은 뭐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뭐 이 정도면 그럭저럭 사용할 정도는 된다고 보고 초광각도 보시는 것처럼 나쁘진 않은데 아이폰 대비해서 화각이 좀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사진처럼 샤프니스가 좀 더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메인 광각 카메라로 걸어가면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좌우로 구도를 살짝만 바꿔도 안드로이드 특유의 툭툭 끊어지는 현상, 뭐 그건 여전하고요. 초저녁 야간 동영상 화질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노출이 불안정한 모습들이 종종 보였고 야간에 어느 정도 빛이 있는 상황에서 갤럭시 S23 울트라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아이폰 14 프로는 이렇고요. 아이폰 야간 영상 HDR이 조금 더 좋아 보이죠. 동영상 쪽에서는 아직 아이폰에는 안 되지만 안드로이드에서는 탑3에는 들어가는 수준이라 이제는 아이폰 서브로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 제 생각이고요. 뭐 사진도 그렇지만 동영상도 전세대 대비하면 정말 좋아졌다 싶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구입해본 갤럭시 S23 울트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해봤는데요. S23 울트라,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갤럭시 휴대폰들 중에서는 디자인이며 성능이며 이 완성도가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자잘한 버그라든지 고질적인 카메라 문제라든지 아쉬운 점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서 안드로이드 플래그십,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최적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는 이 갤럭시 S23 울트라가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앞으로 계속 실사용해보면서 디테일한 사용 후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중국 브랜드들과도 비교해볼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기대해주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